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시효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효라는 것은 이제 어떠한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그 사실 상태를 존중해서 그 권리를 취득하는 시효가 있고 그 권리가 소멸하는 시효가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에는 소멸 시효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의 권리를 소멸시켜서 이러한 사실 상태를 정당한 권리관계로 본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6가지의 권리가 3년 동안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보험료 연체금 및 가상금을 징수할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보험료 연체금 및 가상금으로 과후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도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권리도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장기요양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도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5항의 경우에는 이제 장기요양 급여 비용을 장기요양 기간에 지급을 하고 있죠. 이러한 경우에 이제 이미 낸 본인 일부 부담금이 공단에 이제 심사를 거쳐서 통보된 금액보다 더 많으면 장기 요양 기간에 지급할 금액에서 더 많이 낸 금액을 공제하여 해당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서 과다 납부된 본인 일부 부담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생긴다면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게 되는 것이고 6호의 경우에는 이제 61조는 이제 산업재해 보상법에 따라서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에 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이 이의를 제기해서 이러한 것이 받아들여서 그 장기요양 급여에 받을 사유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제 지급할 금액으로 인정이 되게 된다면 이러한 것을 이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한 비용을 장기요양기관에서 이제 지급을 해야 되는 것으로 인정이 된다면 이걸 이제 공단이 행사를 해서 청구를 해야 하는데 이러한 청구 행위가 3년 동안에 행사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건 이제 6호의 경우에는 장기요양이 이제 산업재해 보상을 당해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이 많은 조항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효는 3년 동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이 되고 이러한 권리 6가지는 이제 징수할 권리, 환급받을 권리, 급여를 받을 권리, 비용을 받을 권리, 본인 일부 부담금을 돌려받을 권리,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제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서 이제 청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3년 동안 행사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라는 규정을 제91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91조의 2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멸시효라는 것은 이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일정한 기간 동안에 권리 불행사가 계속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시키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권리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이미 경과한 소멸시효 기간을 중단시키고 그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 기간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이를 소멸시효의 중단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2항에서는 보험료의 고지 또는 독촉 행위가 있거나 보험급여 비용의 청구의 행위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시효가 중단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효가 이제 중단이 돼서 새로이 또 시작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시효의 중단은 이제 여러 가지의 경로를 거쳐서 연속적으로 일어남으로써 시효가 완성되지 않게 중단을 시킬 수가 있는 제도는 보험료의 고지라든가
독촉이라든가 보험급여의 청구라든가 보험급여 비용의 청구라는 행위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이러한 이제 권리를 행사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권리 행사에 따라서 시효가 중단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은 이제 휴직자 등의 보수월액 보험료를 징수할 권리는 이제 소멸시효가 고지가 유예되는 경우에 휴직 등의 사유가 끝날 때까지 진행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은 이제 시효 정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소멸시효의 정지라고 하면 권리자가 이제 소멸시효의 중단 행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거나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일정한 유예 기간 동안만 소멸시효 기간을 멈추게 하였다가 정지 사유가 소멸하는 때에 다시 나머지 기간을 진행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제 고지가 유예돼서 있다가 이제 시효가 정지 상태에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사유가 종료가 된 경우에는 다시 진행이 되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게 유예된 내용은 이제 시효 정지를 시켰다가 이제 중단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정지 상태에서 다시 풀리게 되면 계속해서 이제 시효가 계속 또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항의 경우에는 이제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었었고 고지, 독촉, 청구행위의 이제 시효 중단에 관한 내용들을 정하고 있었고 고지가 유예된 경우에 휴직 사유가 끝날 때까지 시효 정지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러한 제91조 시효에 관한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고 규정을 둠으로써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시효에 관한 규정은 정해져 있지 않은 내용들은 또 민법에서 정하는 내용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2조 기간 계산에 관한 조문은 이 법에 따른 명령에 규정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의 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의 기간이 준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민법 156조에 이제 기간의 기산점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시작을 어떻게 하는 것을 기산점이라고 하는데 기간을 10분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부터 기산한다라고 하는 민법의 기간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기간의 이제 기산점에서 기간을 일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해서 기간의 기산점을 10분초로 정하는 경우 일주 월연으로 정하는 경우에 기산점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이제 연령의 기산점은 연령 몇 살이냐라고 할 때는 출생일을 산입해서 연령을 기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기간의 만료점이 있어서 일주 월연으로 정할 때는 기간의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라는 민법의 기간 계산을 준용하게 되고 이제 역에 의한 계산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을 주, 월, 연으로 정한 때는 역에 의해서 계산을 하죠. 또 주월 또는 연에 처음으로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는 최초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의 기간이 만료를 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전일을 산입하느냐 산입하지 않느냐 하는 내용들도 민법의 역에 의한 계산 방법에 의해서 준용이 되고 있는 것이고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 월에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라고 해서 역에 의해서 계산이 되는 내용들도 민법의 규정을 따르고 있는 것이고 공휴일 등의 기간의 만료점은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길로 기간이 만료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공휴일 등의 기간 만료점은 이 길로 기간이 만료한다라는 규정들은 다 민법의 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서 적용이 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뭐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참고적으로 이제 기산점과 만료점, 역에 의한 계산, 또 공휴일 기간에 관한 만료점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이제 관련이 있고 이미 다 익숙해져 있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실 수 있도록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